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영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뵈었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신문 스크랩을 준비했습니다. 무인양품 아시나요 여러분? 무인양품 디자인 총괄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을 그대로 통째로 제가 스크롤 했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바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목. 인생의 피크는 65세.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무인양품은 이것이 좋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며 강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것으로 좋다고 하는 이성적인 만족감을 고객들에게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 생활용품 브랜드 무인양품의 브랜드 철학이다. 이쑤시개부터 집까지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건을 파는 무인양품은 세계 33국에서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매장이 39개 있다. 무인양품이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한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무인양품의 철학을 다져낸 사람, 디자인계 거장 하라켄야다. 그는 2002년부터 무인양품의 디자인 전략을 총감독하고 있다. 디자이너들의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로 꼽히는 그가 2003년 제작한 무인양품 포스터 지평선 시리즈는 일본 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걸작이다. 이 포스터는 단출하면서도 강렬하다. 순백의 대지와 푸른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 위에 점처럼 서 있는 소녀, 그리고 한편에 박힌 무인양품 4글자. 그는 지평선이란 아무것도 없는 풍경이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인양품의 미래를 담아내는 그릇이며 비전이라고 했다. 요즘 하라켄야의 관심사는 생활 디자인의 총체인 집이다. 2011년부터 미래의 주거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는 하우스 비전이라는 전람회를 만들어 왔다. 올해 하우스 비전의 개최지는 한국으로 지난 5일부터, 여기서 말하는 지난 5일은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충북 진천에서 코리아 하우스 비전 2022가 열리고 있다. 이 전람회 총괄 디렉터를 맡은 하라켄야를 지난달 인터뷰했다. 그는 하우스 비전이 주목하는 것은 산업의 교차점으로서의 집이라며, 집을 생각하는 것은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람회 주제가 농사일 때 농입니다. 농인데 대해 농업은 낡은 농촌의 이미지와 함께 잊혀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농업이 미래 산업의 첨단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래 농업으로 파생되는 교회형 주거와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서울 집중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람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거를 통해 삶의 충족감을 얻어야 하는데, 집값 폭등은 이를 막는 불행한 일이다. 1958년생인 하라켄야는 인생에서 지력과 체력이 절정에 달하는 때를 65 정도로 잡고 싶다고 했다. 나이가 들며 체력은 저하되지만 반대로 지식과 경륜은 쌓인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라고 강조했다. 조금씩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은 점점 늘고 있어 체력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체력은 유지되는 법이라고 믿는다. 이제 기자와 하라켄야의 대화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길었습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격 회의가 늘었습니다. 덕분에 어디에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방법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워크홀릭답습니다. 쉼없이 일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비스킷을 양손에 든 토끼,
볼주머니를 가득 채운 다람쥐처럼 내가 욕심쟁이라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글링을 하는 고개사처럼 무수한 공을 영원히 던져나가는 게 디자이너라는 직업입니다. 2022년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한 것을 잘 이루고 있으신가요? 4월에 저공비행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매달 한 번씩 일본의 어딘가를 방문해 영상과 사진, 글로 소개해 왔는데 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공비행은 일본의 깊은 곳과 세세한 부분을 두루 돌아보는 여행을 뜻하는 비유적인 명칭이랄까. 작년 말 시작된 세토우치 디자인 회의의 내용도 책으로 정리해 출판했습니다. 요즘 가장 재미를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텔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사람은 영화를, 인터랙티브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마 영화와 게임을 통해 완결된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풍토나 환경의 훌륭함을 그 호텔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호텔을 건축가와 함께 구성해 보고 싶습니다. 호텔은 디자인의 대상이 무한대로 존재한다. 이러한 점도 재미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라고 했습니다. 네, 올해 63세인데 조금씩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험치는 증가하고 있어 지력과 체력의 합이란 면에서 65세가 인생의 피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매주 운동을 다니고 수영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하면 계속할 수 없으니까요. 인간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체력은 유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1981년 무사시노 미술대학 기초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하라켄야는 대학원 시절 디자인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그래픽 디자이너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디자인에는 발상의 전환과 오감의 자극이 담겨 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 프로그램 인쇄물에 일본 전통문화를 가미한 디자인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당시 프로그램 표지를 푹신푹신한 흰 종이 위에 문자를 디보스, 형태를 눌러 요철로 표현하는 기법로 새겨 만들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흰 눈을 밟는 추억을 되살리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 2000년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디자인 일상의 21세기 전시회를 선보였다. 종이 심이 사각형인 휴지, 비행기 그림의 방향으로 출입국을 구별하는 출입국 스탬프 등이 출품됐다. 리디자인전은 일본 4개 도시에서 개최된 뒤 글래스고와 코펜하겐, 홍콩, 토론토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순회전을 열었다. 여기까지가 이 한 지면 내용을 제가 다 읽었고요. 그 다음은 뒤에도 지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까지 읽으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에 여기서 일부 인터뷰 내용을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이 미래 산업이 첨단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의욕이 꺾일 때가 있거든요. 청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사고 사랑스러운 배우자와 결혼도 하고, 결혼은 선택의 문제겠지만 뭐 동거든 결혼이든 그렇게 함께 오순도순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꿈을 실현해야 하는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라켄야 씨는 교회형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희망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로 좀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서 굳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또 집에서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굳이 도심 한가운데에 거주할 필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자기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니까 자기 자신만의 철학에 따라서 이제 주거, 거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에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골에 살 수도 있고, 또는 도시랑 가깝지만 조금 벗어난 교외에 살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는지요? 유튜브 친구로서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라켄나 씨처럼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그 인터뷰 내용을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